네, 오늘은 내과 전문의 하인균 원장님과 함께 위식도 역류 질환과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질환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잖아요. 어떤 질환인지 궁금합니다.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함으로써 생기는 질환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식도 점막은 위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증상이 경한 경우에는 생활습관 교정이나 식습관 조절 등을 통해서 증상이 조절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은 어떤 증상이 동반되나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과 위산 역류로 인한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 쓰림은 보통 명치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쓰리다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환자들은 보통 가슴이 따갑다, 화끈거린다, 타는 듯하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위산 역류 증상은 위산 또는 위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역류함으로써 증상을 호소하는 것인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과식을 하고 난 후나 또는 누웠을 때 주로 발생하고 이런 통증이 심할 때는 협심증과 잘 오인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음식을 삼킬 때 불편감을 느끼는 인후곤란이나 인후통 또는 인후의 이물감 등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만성기침 또는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자고 일어난 뒤에 목이 칼칼하다라는 등의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치나 구취와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다양할 것 같은데요. 발병 원인은 무엇이 있나요? 발병 원인은 총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위 내용물이 양적으로 증가할 때의 경우입니다. 식사 직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위에서의 식이지장으로 배출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위산 분비가 과다할 경우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눕거나 구부린 자세에서 위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식도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역류가 더 조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신, 비만, 복소와 같은 복압이 증가하게 되면 위산의 역류가 식도로 더 조장되게 되고 특히 복대나 꽉 끼는 것과 같은 것들이 이런 상황을 더 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관략근의 압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관략근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위 안의 분비물들이 식도로 잘 역류할 수 있는데요. 위 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음주, 흡연, 기름진 음식, 그리고 바카와 초콜릿, 오렌지 주스 같은 것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어떤 진단과 검사를 받게 되나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 증상이 위식도 역류 질환에 부합하는 경우에 진단 검사를 고려하게 되고요. 진단 검사로는 위 내시경 검사,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 식도 내압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검사는 위 내시경 검사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식도 점막의 손상의 정도와 범위를 육안상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과 감별이 필요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진단을 받고 확진을 받게 되면은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일부 환자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우선적으로 내과적인 치료, 즉 투약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위장관 운동 조절제, 제산제, 위산 분비 억제제 등을 통해서 치료하게 되고요. 적절한 생활습관 교정 및 음식 조절이 되는 경우에 치료의 성공률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모든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만하신 분들은 운동과 식습관 조절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잘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취침 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 이내에 눕는 것은 위식도 역류 질환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위식도 역류 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이고 자주 재발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증상이 생긴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고 필요하면 투약과 치료를 동시에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대표적인 성인병 중 하나인데요.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당뇨병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포도당을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당이 소변에서 검출된다고 해서 당뇨병이라고 명명했던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일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소아당뇨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2형 당뇨병은 흔히들 많이 보는 성인 당뇨병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인슐린의 생산이 부족해지거나 또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즉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럼 당뇨병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당뇨병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고요. 소변에 있는 당을 검사하는 요당 검사는 당뇨병 환자에서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고, 당뇨병이 아닌 질환에서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단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일반적인 당뇨의 진단 기준은 8시간 이상 공복, 즉 칼로리 섭취가 없는 상태에서 체열한 혈장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당뇨병의 특징적인 증상과 함께 체열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에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당뇨병의 주요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당뇨병의 원인으로는 유전과 환경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부모로부터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인 소인을 받은 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생기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당뇨병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는 노화,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감염, 일부 약물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나이, 즉 노화를 제외하고는 유전적 소인과 달리 환자의 노력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단 것을 많이 먹어서 당뇨병에 걸리지 않냐고 물어들 보시는데, 단 것을 많이 먹는 자체가 당뇨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단 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만에 쉽게 노출되게 되고, 비만하게 되면 당뇨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뇨병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포도당과 함께 체내에 있는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서 환자는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또한 소변으로 포도당이라는 열량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 허기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음식을 많이 찾게 됩니다. 음식을 많이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칼로리 소모는 몸 밖으로 있기 때문에 살이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3다 현상, 즉 많이 마시고 많이 소변을 보게 되고 많이 먹게 된다는
3다 증상이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눈이 침침하다든지 손, 발이 저린 증상 또는 여성의 경우에는 질소양증 같은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증상들은 고혈당이 아주 심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진단 당시에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굉장히 많은 질환이잖아요. 대표적인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당뇨병의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급성 대사성 합병증이고요. 고혈당으로 인해서 신체가 여러 상황에 노출되는 것인데 고혈당으로 인한 이런 대사성 합병증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교정해주지 않으면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만성 합병증이 있습니다. 만성 합병증은 크게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혈관 합병증은 말 그대로 중간 크기 이상의 혈관에 동맥경화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당뇨성 족부병변 등이 좋은 예가 되겠고요.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시력 저하나 시력 상실 또는 신기능 저하로 인한 혈액투석이나 신이식을 요구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고요. 또는 만성적인 손발 저림이나 이상 감각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의 연구들을 통해서 혈당 조절을 철저하게 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미세혈관 합병증, 즉 망막과 신장 그리고 말초혈관에 생기는 질환들은 많은 경우에 예방하거나 그 진행을 막을 수 있음이 잘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장혈관, 뇌혈관에 발생하는 대혈관 합병증은 혈당 조절만으로 예방은 쉽지 않고 동반된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예방이 가능함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뇨병 치료법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치료법들이 있나요? 네, 당뇨병의 치료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치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경한 당뇨병의 경우에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약물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약물치료는 크게 경구용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료는 당뇨병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환자분의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되어집니다. 혈당의 상승이 수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만성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당뇨병의 치료 목적은 혈당을 정상화하여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합병증 등을 예방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뇨병은 어떻게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교정할 수 있는 환경인자, 즉 당뇨가 잘 생기게 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즉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음주와 같은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에 비만해지지 않도록 음식 섭취와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무증상기에 당뇨병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45세 이상 성인들은 매년 혈당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하고요. 45세 이하더라도 가족 중 당뇨병이 있거나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았거나 비만하거나 운동 부족이신 분들 또는 공복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를 진단받으신 분들은 매년 혈당 검사를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원장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식도 역류 질환과 함께 당뇨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